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USDT, USDC, PYUSD 뭐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부 1달러의 가치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1달러짜리 디지털 동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확실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겉모습만 같지, 뭐랄까, 속은 다 다른 금융상품 같은 거거든요. 발행하는 곳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달라요.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 얘네들이 뭐가 다른지 좀 비교해보고요. 또 미국이 왜 이 시장에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 속내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USDT, 테더, 이건 뭔가요? USDT 테더는 이제 홍콩 기반 회사가 발행하는 건데요.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쓰여요. 트레이더들이 빠르게 사고팔고 자금 옮기고 할 때 쓰는 일종의 거래소용 칩 같은 거죠. 거래소 칩이요? 네, 유통량 자체는 뭐 압도적 1위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이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담보 자산이에요. 담보요. 네.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USDT는 그 자산 구성,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나 현금 외에 기업엄 같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구성 자체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감사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아, 그럼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선 약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죠. 규제랑은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고요. 그럼 반대로 USDC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미국 회사들이 만들고 훨씬 투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USDC. 이건 이제 서클이랑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기업들이 만들었는데요. 얘네는 전략이 완전 달라요. 핵심이 신뢰 그리고 규제 준수거든요. 신뢰와 규제 준수. 네. 담보자산을 100% 미국 단기 국채하고 현금성 자산. 딱 이걸로만 구성해요. 그리고 이걸 매달 세계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오, 메달이요? 네. 미국 금융당국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 간 거래나 아니면 금융기관처럼 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 있죠. 네네. 그런 곳에서 선호해요. 그래서 기관들의 선택, 이런 별명도 붙었죠. 위험보다는 안정을 택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나온 페이팔 코인 PYUSD는 또 어떤가요? PYUSD. 이건 또 결이 달라요. 거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미국 금융당국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거고요. 네. 페이팔 사용자가 뭐 수억 명이잖아요. 그 기반을 활용하는 거예요. 핵심 전략은 실생활 사용. 네. 물건 살 때 결제하고 친구한테 돈 보내고 뭐 리워드 받고 페이팔에 반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제 특화 코인인 거죠. USDT가 트레이더, USDC가 기관이라면 PYUSD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을 딱 노린 거예요. 아하, 타겟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말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색깔을 좀 내세우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리플처럼 특정 네트워크의 빠른 송금 기능을 활용하려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USDT나 USDC, PYUSD만큼 널리 쓰이거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1달러짜리 코인, 이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른 금융 전략과 플랫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특히 자국 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 발전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랄까,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려는 겁니다. 아, 달러 패권. 네. 지금도 전 세계 무역 결제 거의 90% 가까이가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경 간 송금이 점점 블록체인 기술로 더 빠르고 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 은행망을 안 거치고요. 네, 그렇죠. 이런 흐름이 빨라지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달러가 계속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그 엄청난 국가부채 문제랑도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미국 국가부채가 37조 달러가 넘어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37조 달러. 네. 그런데 USDC나 PY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규정에 따라서 고객들이 맡긴 돈만큼 준비금을 쌓아둬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뭘로 하고 있느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미국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발행되고 쓰일수록 발행사들은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채를 사주는 큰손 고객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국채를 사주는 거죠. 그러니 부채 관리에 이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와, 진짜 기술이랑 국가 경제 전략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근데 발행사들이 꼭 미국 국채만 사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 자산도 살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딱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법으로 무조건 미국 국채만 사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렵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승인, 그리고 은행과의 파트너십, 또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발행사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을 선호하게 돼요. 아,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네,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려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 기업이 발행하고 투명하게 감사받고 또 미국 금융 시스템과 딱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C나 PYUSD 같은 제도권 안의 코인들을 선호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표준이 될지는 단순히 뭐 시가총액이나 기술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과 규제 방향, 이걸 봐야 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누가 미국 제도권 안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부터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큰 그림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냥 1달러짜리 디지털 동전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금융 플랫폼이고 또 국가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는 점 여러분도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특히 미국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원하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경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혹시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종속 같은 게 심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한국의 상황,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